사람들이 두려워하는 것에 맞서서 일어설 수 있도록 가르칠 수 있다면 사람들은 더 강해질 것이고 그 상한선이 어디까지인지 알 수 없습니다. 사람들을 데리고 그들이 피하고 두려워하는 것에 자발적으로 노출시키면 스스로 정의한 목표를 달성하기 위해 극복해야 한다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 사람들이 두려워하는 것에 맞서서 일어설 수 있도록 가르칠 수 있다면 사람들은 더 강해질 것이고 그 상한선이 어디까지인지 알 수 없습니다. 예를 들어 10년 동안 자신이 정의한 가치 구조 안에서 자신이 해야 한다고 생각하는 일을 피하지 않고 그 정도까지 해왔다면 어떤 사람이 되었을까요? 글쎄요, 아시다시피 가끔씩 세상에 나오는 뛰어난 사람들이 있고 수십 년에 걸쳐 자신이 누구인지 자신의 존재를 앞으로 말하면 어떤 사람이 될 수 있는지 그리고 점점 더 강해지고 강해지면 어떤 사람이 될 수 있는지 알아내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우리는 그 한계를 모릅니다. 우리는 그 한계를 모릅니다. 그래서 부분적으로는 견딜 수 없을 정도로 고통받는 이유가 자신이 될 수 있는 모든 사람이 아니기 때문이라고 말할 수 있습니다. 물론 인정하기 끔찍한 일이고 고려하기 끔찍한 일이지만 그 안에는 진정한 가능성이 있습니다. 세상을 바라보는 또 다른 방식과 세상에서 행동하는 또 다른 방식이 있을 수 있고 그 방식이 지금 나에게 반영되는 것보다 훨씬 더 나은 결과를 가져올 수 있기 때문입니다. 제 경험에 비추어 볼 때 아마도 수용 인원의 51% 정도만 운영되고 있는 것 같습니다. 여러분 스스로 생각해 볼 수 있다는 의미입니다. 저는 종종 학부생들에게 하루에 몇 시간, 일주일에 몇 시간을 낭비하는지 물어보는데 전형적인 대답은 하루에 46시간 정도라고 답합니다. 비효율적인 공부, 보고 싶지도 않을 뿐더러 관심도 없고 다 보고 나면 기분이 나빠지는 유튜브 영상을 보는 것 등 말이죠. 아마 4시간 정도 될 겁니다. 일주일에 2025시간이라고 생각하면 됩니다. 한 달에 100시간이죠. 2주 반을 꼬박 일한 셈이죠. 1년에 반년을 근무하는 셈이고 시간당 $20의 가치가 있다고 가정한다면 이는 과소평가이지만 이연된 임금으로 생각하면 $50에 가까울 것입니다. 일주일에 20시간을 낭비하고 있다면 1년에 $50,000를 낭비하고 있는 것이며 지금 당장 그렇게 하고 있는 것은 여러분이 젊기 때문입니다. 1년에 $50,000를 낭비하는 것은 제가 오래 살지 못할 것이기 때문에 낭비하는 것보다 훨씬 더 큰 재앙이 될 것입니다. 따라서 인생의 전부가 아니라면 눈앞에 있는 기회를 낭비하지 않는다면 어떤 일이 벌어질지 자문해 볼 수 있습니다. 얼마나 더 효율적으로, 10배 더 효율적으로, 20배 더 효율적으로 일할 수 있을지 누가 알겠습니까? 이것이 바로 파레토 분포입니다. 사람들이 얼마나 효율적으로 일하는지 상상도 못하실 겁니다. 완전히 상상을 초월하죠. 우리 모두가 함께 힘을 합쳐 상황을 악화시키는 일을 멈춘다면 사람들이 항상 하는 또 다른 일인 상황을 개선하기 위해 해야 할 일을 하지 않을 뿐만 아니라 악의, 분개, 오만, 기만, 살인, 학살 또는 이 모든 것을 절대적으로 병적인 패키지로 묶어서 상황을 악화시키려고 적극적으로 시도하기 때문입니다. 사람들이 상황을 악화시키려는 시도를 멈춘다면 그로 인해 얼마나 더 나아질지 알 수 없습니다. 따라서 고통의 주요 원인인 인간의 취약성, 사회적 판단, 그리고 개인이 책임감을 가져야 한다는 것을 알면서도 이를 받아들이지 않는 것 사이에 실존적 사고체계의 일부인 이상한 역학관계가 있습니다. 제가 학부 학생들에게 자주 묻는 또 다른 질문 중 하나가 바로 사람들에게는 양심이 있다는 생각입니다. 양심이 뭔지 아시나요? 그것은 멍청한 짓을 하기 직전에 머릿속에 떠오르는 느낌이나 목소리로 그 멍청한 짓을 하지 말아야 한다고 말하는 것입니다. 이상하게도 그 말을 들을 필요는 없지만 어쨌든 그 일을 하게 됩니다. 그리고 당연히 양심이 말했던 대로 일이 일어날 수밖에 없으므로 이런 일이 일어날 줄 알았기 때문에 우연히 일어났을 때보다 더 어리석게 느껴집니다. 이런 일이 일어날 거라는 경고를 받았는데도 어쨌든 실행에 옮겼어요. 그리고 재미있는 점은 양심이라는 것이 사람의 내면에서 작동하는데 우리는 그것이 도대체 무엇인지 잘 모른다는 것입니다. 그렇다면 양심에 따라 5년이나 10년 동안 행동한다면 어떻게 될까요? 여러분은 어떤 위치에 있을까요? 어떤 종류의 가족을 가질 수 있을까요? 어떤 종류의 관계를 맺을 수 있을까요? 그리고 여러분은 여러분이 실제로 누구인지에 기초하여 형성된 관계가 여러분이 아닌 다른 사람에 기초하여 형성된 관계보다 훨씬 더 강하고 환영받을 것이라는 것을 확신할 수 있습니다. 물론 이는 상대방이 나의 모든 능력과 재앙을 감당해야 한다는 것을 의미하며 이는 협상하기 매우 어려운 일입니다. 하지만 협상을 잘 해낸다면 적어도 무언가 얻을 수 있습니다. 여러분은 설 곳이 있고 살 곳이 있습니다. 예를 들어 아이들을 반쯤 죽도록 고문하는 대신 실제 관계를 가질 수 있기 때문에 실제 삶이 있고 이는 아이들을 세상으로 데려올 수 있는 훌륭한 기반이 됩니다. 글쎄요, 이것도 그 이상이기 때문에 그리고 이것이 제가 소셜랜스의 글을 여러분에게 소개하고 싶었던 이유입니다. 왜냐하면 여러분의 운명은 단순히 여러분이 정신을 차리고 어느 정도 자신의 진정한 존재로 살아가겠다고 결심하느냐에 달려있는 것이 아니기 때문입니다. 그것은 나만의 운명이 아니라 나와 네트워크로 연결된 모든 사람의 운명입니다. 전 세계 인구가 90억, 70억 명이라고 생각하죠. 어쨌든 90억 명 정도에서 정점을 찍고 급격히 감소하겠지만 전 세계 인구가 70억 명인데 당신은 누구인가요? 당신은 그 70억 명 중 한 명에 불과하기 때문에
당신이 무엇을 하든 하지 않든 상관없습니다. 하지만 그렇지 않습니다. 여러분은 네트워크의 중심에 있기 때문에 잘못된 모델입니다. 여러분은 네트워크의 노드입니다. 물론 소셜미디어가 있는 지금은 더욱 그렇습니다. 평생 적어도 1000명을 알게 될 것이고 그 사람들은 각각 1000명을 알게 될 것이며 그렇게 되면 한 사람은 100만 명에서 두 사람은 10억 명에서 멀어지게 됩니다. 이렇게 여러분은 서로 연결되어 있고 여러분이 하는 일은 연못에 돌을 떨어뜨리는 것과 같습니다. 그 파문은 바깥으로 퍼져나가 우리가 완전히 이해할 수 없는 방식으로 사물에 영향을 미칩니다. 이는 여러분이 하는 일과 하지 않는 일이 생각보다 훨씬 더 중요하다는 것을 의미합니다. 물론 이 사실을 깨닫는다는 것이 두려운 것은 내가 하는 일이 실제로 중요해지기 시작한다는 것입니다. 무의미한 존재로 사는 것보다 낫다고 말할 수도 있습니다. 의미 있는 삶이 더 낫죠. 하지만 정말 스스로에게 물어본다면, 선택의 여지가 있다면 그렇게 확신할 수 있을까요? 저는 아무런 책임감 없이 살 수 있습니다. 제가 지불하는 대가는 아무것도 중요하지 않거나 되돌릴 수 있고 모든 것이 중요하지만 그에 따른 책임을 져야 한다는 것입니다. 사람들이 의미 있는 길을 택한다는 것은 저에게는 그렇게 분명하지 않습니다. 허무주의자들은 인생에 의미가 없다고 생각하기 때문에 끔찍하게 고통스러워하고 여전히 고통스러워하죠. 네, 하지만 책임감이 없다는 장점이 있죠. 그래서 그게 보상입니다. 사실 그게 동기부여가 되는 것 같아요. 허무주의에 빠지는 건 어쩔 수 없죠. 제 신념 체계가 무너졌어요. 네, 어쩌면 그냥 무너지는 게 행동으로 옮기는 것보다 훨씬 쉽기 때문에 무너지도록 내버려둔 것일 수도 있죠. 그 대가는 무의미한 고통이지만 언제든지 징징거릴 수 있고 사람들은 불쌍하다고 느낄 것이며 순교자의 길을 택할 수 있습니다. 그러니 모든 것을 고려할 때 특히 자신의 짐을 제대로 지고 세상을 정직하게 살아가는 것이 대안이라면 꽤 괜찮은 선택입니다. 소울란 은손을 비롯해 20세기의 많은 사람들이 깨달은 것은 비록 그가 가장 좋은 예이긴 하지만 병적인 삶을 살면 사회를 병리화한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그렇게 하는 사람이 많으면 지옥이 됩니다. 아침에 일어날 준비를 할 때, 일할 때, 또는 단순히 마음을 열고 싶을 때 마인드셋을 다운로드하고 좋아하는 영감을 주는 연설을 들으면 뇌는 세상에서 가장 강력한 무기가 됩니다.